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방송이네요. 예, 보니까 이 방송이 은근히 재미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재미냐? 어, 몰라, 이걸 재미라고 봐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2017년도가 엄청 바빴잖아요. 그죠? 협회나 저가 되게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쁜 이유는 이제 역시나 킹왕짱 옥션 탄생을 위해서, 어, 정말로 큰 역사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어제서야 비로소 알았는데 벌써 19일이더라. 그래서, 야, 벌써 크리스마스 다 됐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금년은 특히. 아예.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네. 이제 작년 초부터도 이제 이 옥션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진짜 재미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작년 초부터 경매 사이트를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12월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사이트를 만드는데 또 한 1년을 써버리면서 중간에 다른 업체들과의 소송이 있었고, 소송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예판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7명 정도가 환불해 나가면서 그냥 환불만 하면 되는데 환불하면서 이제 이상한 행위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죠? 환불해 달라고 그래서 환불해 주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환불을 해줬을 뿐인데도 그거 가지고 또 난리를 브루스를 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또 소송 진행 중이고요. 이제 연초에 고소장에 접수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사람 사는 것처럼 살려고 얘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거가 있고, 그래서 원래 본연의 직업인 경매 투자하고 본연의 직업인 경매 교육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곰곰이 어제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보통 사람보다는 세긴 센갑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센 게 아니고, 의지가 분명한 건 센 것 같아요. 아무리 하루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의 어떤 목적이라는 어떤 큰 용광로 같은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 각종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죠. 증발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침이면 원위치 시키고, 동작을 제가 빠르는 스피드에 대해서 늘상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저를 알거나 저에게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은 저의 패턴을 좀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패턴을 닮지 않으려고 예를 쓰다가 그냥 경매계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필수 덕목은 딱 하나입니다.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피드가 빠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빠르게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시간의 낭비, 우리는 인생이라는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의 목숨을 갉아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같은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100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스피디하게 뭔가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선택한 게 스피드를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이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를 주는, 즉 인력 채용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야 제조업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는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킹왕짱 옥션 협회, 그 다음에 행오버 조스, 이 세 가지 사업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로 똘똘한 직원 한 3명, 4명만 있으면은, 널널하다, 이게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어떤 사람의 손이 필요하죠. 서비스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쪽 일은 이제 머리로 하는 일들이 좀 90%가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유능한 직원만 있으면 정말 릴리랄라 하면서 룰루랄라죠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도 집중하세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시간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못했다라는 이유를 잘 달지 않죠. 왜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기 때문에. 자,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도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쪼개 쓴다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쪼갠다라는 뜻을 잘 아셔야 된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뭔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하다가 좀 놓쳤어요.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늘상. 이제 그런 소리는 저는 뭐 몇 년을 막 그냥 주구장창 그냥 1명, 2명한테 계속 들었던 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들을 자꾸 듣게 되는 거가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공장가요? 집에 공장가 맹장가 모르겠는데 귀에 듣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저녁에 와서 귀를 씻고 눈으로 못 볼 꼬라지를 보면 눈을 씻어내는 그런 식으로 성인은 자기를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패배주의적인 거, 낙담하는 표현, 안 되는 거 변명하는 거 이런 표현을 듣는 거를 극히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 공자 그 말에 어떤 그 안 좋은 거, 죄악을 보면은 극히 악마를 보듯이 싫어해야 된다. 부조리를 보면. 이런 어떤 그 글로 배웠던 거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한 번 사는데, 어떤 그 철학과 고집을 갖고 산다면, 자기 몸을 좀 청결하게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방송을 자주 하게 된 어떤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가 또 이상한 쪽으로 왔는데요. 이게 방송을 요즘 자주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시간이 좀 난다. 둘째, 한 1년 반 동안 내가 마음껏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강의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억눌림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풀어내는 어떤 그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죠? 한 1년 반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팟빵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솔직한 말로. 어떤 미션을 더 큰 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강의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제가 이제 제가 안 하면은 뭔가 바쁘거나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자주 하면은 조금 한가하고 저 사람 좀 한가한갑네. 그 다음에 흥미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읽어볼까요? 법원 감정 평가 믿고 4,250만원짜리 농기계를 샀는데 다시 보니 영원이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산 경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하고 시세조사법하고 관련된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법원 감정평가를 믿었다. 4,250짜리 농기계를 샀다. 자, 농기계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4,250짜리의 농기계를 샀다. 자, 4,250만 원으로 자기가 농기계를 샀어요. 근데 다시 보니 영원이란 말이 딱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고물이다. 고장이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있는 것이죠. 4,250만 원에 낙찰을 했는 것 같아요, 농기구를. 근데 이제 썰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고물 고장으로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왔나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손아무개 씨는
소나무개 씨는 법원 감정평가를 믿고 경매로 농기계를 샀다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은행 감정평가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났을까? 이거는 이게 경매를 모르는 사람이 기자가 쓴 겁니다. 기자가 경매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왜 모른다는 소리를 제가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손 씨는 달걀 선별 및 도매업을 시작해 보려고 2014년 9월 전주지법이 집행한 농기계 업체의 달걀 선별기 경매에 참여했다. 이 감정평가법인은 이 기계 가치를 6,200만 원으로 평가했고 손 씨는 최고가인 4,250에 낙찰자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 보면 최고가인 4,250만 원을 불러라고 표현을 쓴 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같은 전주지법이 진행한 경매니까 이 불러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입찰가를 쓴 거죠. 호가로 경매하기에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락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나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입으로 부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신호로 막 하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그 경매를 진행하는 그 입찰 진행하는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야구 투수가 또는 투수가 포수에게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수신호를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법원에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서를 썼겠죠. 그러나 정작 낙찰받은 기계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고 손 씨는 전 주인이 기계를 안 쓰고 방치해뒀던 것 같다. 법원을 믿고 경매에 참여한 건데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자, 법원을 믿고라는 이 표현들 아주 지겨운 남 탓하는 표현들이죠. 법원을 믿고, 법원에 뭘 믿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귀찮은 거죠. 자기가 귀찮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기의 무지와 어떤 그 게으름을 방치하는 어떤 합리적인 핑계는 뭐냐면 너를 믿었는데 회사를 믿었는데 뭐 이런 소리 맨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무지할 때 이런 말들을 갖다 쓰죠. 정말로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법원이 배신한 건 아니죠. 그냥 배신의 대상도 아니고 자기의 불성실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경매에 참여한 건데 손해가 막심하다. 손 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하던 그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답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그거죠. 야, 니들이 6천이라고 해서 내가 4천 주고 샀는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경매 11개월 뒤인 2016년 5월 손 씨는 이 달걀 선별기를 담보로 얼마라도 융통해 볼까라 은행을 찾았는데 은행은 감정평가 결과 선별기 실제 가치가 0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데다가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다. 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지난 경매를 진행했던 전주지법은 손 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전주지법 형사 3도 판사는 이 감정평가법인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기계를 직접 확인했고 구조나 용도, 관리 상태를 종합 참작하는 등 통상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를 모두 밟았고 경매 담당 공무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좀 웃긴 게 형사 재판을 한 거예요. 그죠? 전주지법 형사 3단독 정인재판사. 지금 민사소송을 건 게 아니고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것도 좀 신기하네. 민사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면. 그죠? 민사겠죠? 이거는 좀 기자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형사 3단독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인데, 형사재판을 진행했다면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검사가 이걸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사가 이걸 갖다가 기소할 리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 자체도 민사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결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자가
민사 3단독을 형사 3단독으로 잘못 쓴 거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형사건이 아니죠. 사기친 거가 아닌데 국가가 설마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국가를 기소했을 리도 없고 감정평가 법인의 직원이나 그 다음에 경매 담당 공무원을 기소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사소송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고의나 과실로 일부러 내가 그 손 씨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이걸 했겠냐라고 보는 것이죠.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 경매 담당관 출신인 한 법무사는 경매 개시 당시 감정평가 결과와 절차 진행 뒤 실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표현도 내 일면 맞지만 지금 본 사건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는 표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파악하기 힘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경매를 참여한다. 경매에 참여는 항상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참여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농기계 건에서의 이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건이 아니에요. 농기계를 살다. 자, 우리는 자동차를 사기도 합니다. 자동차 경매도 하고 자동차 말고 기구, 농기계도 있지만 기계 같은 거 있고 저는 선박도 경매하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톤 트럭 같은 거 있죠? 트럭 같은 것도 이렇게 경매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이제 스쿨버스 이런 것도 경매를 칩니다만 이런 어떤 농기계라든지 자동차를 경매 칠 때 반드시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시동 걸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장에 대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장. 기본적으로 고장이 났을 거를 고려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하는 사람, 이걸 낙찰자는 기본적인 고장이나 시동 이런 거에 대한 고장 났을 때 부품에 대한 교환, 그죠? 부품 교환 비용. 이 농기계도 분명히 고장이 나면 AS 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AS가 남아있는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상수리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또는 부품의 교환을 하면 그 비용이 어떤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벤츠가 나와 있어요. 차량이. 벤츠가 나와 있어요. 근데 몇 년식이야. 그 몇 년식에 따르는 시세조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고장이 안 났을 때 시세 아니겠어요? 그럼 고장이 났을 때 주로 어떤 부위가 고장이 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엔진 미션이 고장이냐, 타이어냐, 배터리냐, 엔진 누유를 방지하는 것이냐, 기타 아니면 크랭크 축이 비틀렸냐, 기타 등등 많잖아요. 타이어 바꾸면 얼라이먼트 보고. 그럼 그때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수리비를 우리는 다 정산을 하죠. 그래서 이 수리비를 고려해서 얼마를 낙찰을 받죠. 그래서 수리비를 고려하려면 첫 번째 가가지고 차량을 봅니다. 그래서 시동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고 시트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액세서리가 이렇게 안 좋은지 좋은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다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게 비용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 연후에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살 때 다 그래요. 그게 경매다, 그게. 이거는 집을 살 때도 똑같죠. 우리가 주택을 살 때도 이제 이게 수리 범위가 좀 크다 그러면 수리 가액을 고려한 낙찰을 하는 것이죠. 그런 수준인데 이제 이 농기계를 낙찰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농사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질 못했던 것 같고, 이게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죠, 기계는. 만약에 자기가 샀을 때 정상이어도 한 달 안 돼서 고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낙찰을 딱 받아버린 거가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본인의 책임 부분이 아까 여기 법무사 말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냐? 아니죠. 이거는
농기계 수리하는 업체 직원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무자, 이 기계를 다룰 수 아는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법무사의 인터뷰를 좀 짜깁기 한 거죠. 이 기자는 이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잘못 물어본 거고 뭐 이런 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식으로 기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읽어드린 거에도 있었지만은 기자들이 좀 이 안 맞는 기사를 쓴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분명히 해놓고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지 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사 3단독이라는 표현도 이거 틀린 표현이고 형사 3단독이라면 검사가 이걸 기소했겠어요? 기소 절대 안 하지. 요것도 좀 틀린 표현이고 밑에 법무사도 인용을 잘못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것도 기자들이 경매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좀 안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법원을 믿고 판단했다 이 말도 이거는 이 손 씨가 잘못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달걀 가치가 실제로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바라보는 거예요.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 아니에요. 돈 장사. 은행은 돈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걸 빌려줬을 때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은행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에요. 가장 만만하거든요. 은행은 여러분들이 근세기 100년 이래 은행에서 담보나 대출에 대한 기술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돈놀이만 하고 살아도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추정하고 대여를 해서 받는 능력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캐피탈 대출, 캐피탈에서만 주로 하고 이자도 엄청나게 세면서 주로 신차 위주로 대출을 하죠. 중고차 같은 경우 대출해줘도 중고차도 굉장히 새 차 같은 것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은행이라서 뭐 대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눈 수준에서 평가한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농기계를 보면은 안 빌려주고 싶지 척 보면 그리고 감정 때려봐야 0이지 뭐 그걸 뭐 안 빌려주려고 한 거고 법원 감정은 뭐예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이라면 세기계는 얼만데 이게 몇 년이라는 감가상각과 현재 상태의 고장이라는 걸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소송하고 시간을 끌 순간에 자기를 책임을 자책을 하고 그걸로 수리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판단인데 이 손 씨라는 사람도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닌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이 은행의 감정 평가 결과 0이었다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법원 감정이 6,200인데 은행은 0이래. 그래서 법원이 속인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이 취재의 원칙, 취재의 어떤 취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다. 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산 경매와 저는 이제 그 점도 좀 짚어주고 싶었고 동산이라는 거를 경매를 칠 때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때 동산 향후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특강으로 동산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재 가치하고 현재 가치 그다음에 현재 수리가 가능 여부 이런 거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스쿨버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또는 선박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벤츠 보시죠. 독일 차 훨씬 비싸요. 일본 차보다. 그러나 수리비는 벤츠 수리비가 더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일본 차보다 저렴할 때가 많아요. 일본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부품이 좀 비쌉니다. 근데 벤츠는 벤츠를 대체할 부품들이 되게 많아요. 상용차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차보다는 독일 차가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좀 더 조달가가 좀 싸고요. 일본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 차는 또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본 신차 1억짜리가 몇 년만 뒤자면 2, 3천대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빈도는 좀 떨어지는 차량 가격은 좋죠. 그러니까 1억짜리의 좋은 차, 일본이 차를 잘 만들잖아요.
1억짜리 좋은 차가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또 이게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품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 차를 수리를 잘 하는 업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러니까 공임을 좀 비싸게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글을 한번 쓰는 거를 읽어봐도 모순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글들이 많다. 이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